야담각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려요. 달빛이 사랑채 마당을 은빛으로 적셨습니다. 여인이 문을 열자 젖은 옷을 털며 한 사내가 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어지러웠지만 눈빛은 단정했고 어디선가 본 듯한 기품이 느껴졌지요. 여인이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사이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허둥지둥 달아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사내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망치는 발걸음이 너무 서둘렀군요. 여인은 긴장이 조금 풀리며 미소가 살짝 번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밤은 조용히 열렸습니다. 비가 막 그친 산길은 물기 머금은 풀잎들이 반짝이며 기분 좋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젖은 갓을 툭툭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하필 이런 날 길을 잃다니. 산이 나를 놀리는군. 그러나 투덜거리는 목소리와 달리 표정에는 어쩐지 웃음기가 돌았습니다. 발밑에서는 물방울이 사르르 흩어지고 안개는 천천히 움직이며 길을 감췄다가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중 안개 사이로 사슴 한 마리가 살그머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혹시 길 안내라도 하려는 게요? 믿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사슴은 정말로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뒷걸음질 치듯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내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오늘은 사슴에게 신세를 지는군. 그렇게 따라가던 중 안개가 걷히며 작은 사랑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등불이 깜빡였고 여인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사내의 젖은 꼴에 놀랐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비를 많이 맞으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사내는 익살스레 인사하며 안으로 들어섰고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허둥지둥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은 등불을 세게 움켜쥐었지만 사내는 굳이 심각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발소리를 보아하니 저보다 길루는 좋군요. 여인은 그 말에 긴장이 풀리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은근한 웃음을 머금은 채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채 안은 화로 덕에 은근히 따뜻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벗어두며 사내는 연신 살았다를 중얼거렸고 여인은 마른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닦으세요. 제가 쓰던 거지만 깨끗해요. 사내는 일부러 진지한 얼굴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쓰던 거라면 더 믿을 수 있지요. 여인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볼이 빨개졌고 사내는 그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찬물이 끓기까지 잠깐의 정적이 흘렀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자 여인이 얼른 등불을 들어 올리며 놀랐습니다. 사내는 귀를 기울이다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발소리 매우 급했소. 방금 달아난 분인 듯하오. 여인은 숨을 쉬며 눈을 굴렸습니다. 왜 이렇게 서툴죠? 사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서툴지만 아기는 그리 커 보이지 않으니 걱정 마시오. 찬물이 준비되자 여인은 따끈한 찻잔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사내가 갑자기 장난스런 얼굴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뜨거운 찻잔에 손이 대면 그대가 약을 발라줄 것이오? 여인은 깜짝 놀라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사내는 그 모습에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표정이라면 약 대신 웃음을 먼저 주겠구려. 여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밖은 깊은 밤이었지만 사랑채 안은 따스한 공기와 기분 좋은 웃음으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가볍고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밤의 고요가 찾아오자 사랑채 밖은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여인이 찻잔을 정리하고 있을 때 사내는 담장 아래에서 무엇인가 찾은 듯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린 것은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갔소. 상당히 급했나 보. 여인은 놀라다가도 그 모양새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 짝만 벗겨질 정도면 정말 허둥지둥이었나 봐요. 사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툴기만 한 자들이요. 집신까지 흘리고 가다니. 그러나 웃음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긴장한 듯한 느낌이었지만 사내는 심각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창호 쪽을 살폈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넘는 모습이 스쳤고 사내는 태연히 돌아와 말했습니다. 낮에 본 자들이요. 하지만 기세가 영 부족하니 겁만 주고 돌아갈 것이오. 여인은 긴장을 누그러뜨리며 숨을 돌렸습니다. 혼자였다면 무서웠을 텐데 오늘은 덜 떨리네요. 사내는 능청스럽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경비를 더 단단히 서겠소. 이 얼굴이면 도망가는 자들을 더 빨리 뛰게 할 수 있지 않겠소. 여인은 그 말에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등불 아래 나란히 앉아 창너머의 바람을 들으며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위험은 있었지만 분위기는 의외로 밝고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여인의 마음에는 은근한 안도감과 가벼운 설렘이 자리 잡았고 사내는 그런 여인의 표정을 보며 내내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벽빛이 사랑채 기둥에 은은히 스며들며 밤새 긴장하던 공기를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여인은 화로에 다시 불을 붙여 따뜻한 물을 올리고 살짝 졸린 눈으로 마루에 앉아있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팔을 뒤로 짚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여유롭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찻잔을 2개 들고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돌려 밝게 웃었습니다. 그대가 건네주는 차라면 새벽에도 눈이 번쩍 뜨이는군요. 여인은 그 말에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사내는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젯밤 내가 지킨 덕에 편히 주무신 거요? 아니면 생각이 많아 잠을 설친 건가요? 여인은 당황해 찻잔을 꼭 쥐었습니다. 그건 그저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렇죠. 사내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내가 한몫했기를 바랄 뿐이요. 여인은 결국 참았던 미소를 흘렸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벼웠고 함께 맞이한 이 시간이 여인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랑채 뒤편에서 새가 날아오르자 여인은 흠칫 놀랐지만 사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 새가 날아간 걸 보면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듯하오. 여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물론이요. 그대와 마시는 차는 새벽에도 맛이 좋으니. 여인은 얼굴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차를 한 모금 더 넘겼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바람은 선선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온화하고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장터는 금세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여인은 바구니를 들고 장작과 약초를 고르기 위해 장터로 향했습니다. 사내는 멀찍이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다가 여인이 돌아볼까 봐 괜히 어색하게 시선을 돌리며 따라갔습니다. 여인은 그 모습을 눈치챘는지 슬쩍 웃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저렇게 어색하게 걸으면 더 눈에 띄는데. 하지만 사내가 들었는지는 모를 일이었지요. 여인이 약초 값을 치르려던 순간 낮에 보았던 관리의 수하들이 여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이 과부님, 어제 집에 남정네가 들락거렸다더군. 여인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헛소문이에요. 길을 비키세요. 그러나 수하들은 일부러 크게 웃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사내가 조용히 다가와 둘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아침부터 보기 좋지 않소. 수하는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 젖은 나그네? 괜히 끼어들지 말라고. 그러나 사내의 미소는 더 짙어졌습니다. 끼어든 게 아니라 원래 내 자리가 이쪽이요. 여인은 그 말에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퍼지기 시작했고 수하는 기세가 꺾여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태연히 여인의 바구니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장보는 김에 도와드리오. 여인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소문 나겠어요. 사내는 능청스럽게 눈을 찡긋했습니다. 이미 난 듯하니 걱정 말고 장만 보시오. 여인은 그 모습을 눈치채고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터의 시끌벅적함 속에서 두 사람은 희미하게 서로에게 기댄 듯한 따뜻한 여유를 느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여인은 자꾸만 옆걸음을 하며 사내를 힐끔거렸습니다. 사내는 그런 시선을 알아채고 일부러 모른 척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여인이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대 평범한 나그네는 아닌 것 같아요. 사내는 입술을 살짝 올리며 능청스럽게 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내가 너무 잘생겼소? 여인은 헛기침을 하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건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행동이요, 말투도 그렇고. 사내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여인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대가 놀랄까 두려워 말하지 않았소. 하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겠군. 여인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뭔가 감추고 있었군요. 사내는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겁먹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어도 오늘의 나는 그대 편이오. 여인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채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사내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대는 지금처럼 나를 대할 수 있겠소? 여인은 고민하다가 솔직히 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조금 놀라긴 하겠죠. 하지만 그대가 보여준 마음은 그 어떤 신분과도 별개니까요. 사내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 기억하겠소. 사랑채 마당에 들어서자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여인은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설렘을 느끼며 사내와 마주섰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신분도 정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함과 가벼운 웃음만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고 사랑채의 은은한 등불이 켜지자 여인은 괜히 마음이 들떠 사랑채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문가에 기대 서 있던 사내는 그녀가 다가오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지요? 그런데 그대 표정이 더 밝아 보이오. 여인은 놀란 듯 손을 모아 흔들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냥 바람 쐬러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볼은 미묘하게 붉었습니다. 사내는 장난스레 눈썹을 올렸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얼굴이 붉어진 건 여인은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내는 웃으며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대 옆에 있으면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오. 그래서 잠이 도통 오질 않소. 여인은 심장이 콩하고 뛰었습니다. 그런 말 너무 갑자기 하시네요. 사내는 손을 뒤로 짚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말하려 했소. 그런데 그대 얼굴 보니 또 말하고 싶어졌지요. 여인은 괜히 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슬며시 사내 옆에 앉았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스칠 듯 가까웠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등불이 흔들리자 사내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 밤 마음이 조금 용기를 내라 하더이다. 여인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바람이 그런 말을 해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대가 듣기 좋게 바람이 대신 말해준 거요. 여인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손끝은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닿을 듯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여인은 장독대 앞에서 물을 뜨다 사내가 사랑채 뒤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저기서 몰래 기웃거리세요? 여인이 묻자 사내는 당황한 듯 허리를 폈습니다. 몰래가 아니오. 점검 중이오. 여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부분을요? 사내는 괜히 기침을 했습니다. 그 담장 쪽을. 어제 허둥대던 자들이 혹시 또 오나 해서 말이오. 여인은 빙글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분들 어제 집신도 잃어버렸던데 오늘은 더 못 올걸요? 사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때 담장 아래에서 바람에 실려 작은 종이 조각이 굴러왔고 사내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었습니다. 글씨체가 이상하게 급하오. 어지럽군.
여인이 종이를 들여다보자 관리수 아들이 나눈 메모 같았습니다. 여인은 잠시 표정을 굳혔지만 사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오. 이건 그저 허둥대는 이들의 실수일 뿐이오. 여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은 장독대 옆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인은 사내가 은근히 지켜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대 계속 이렇게 제 집을 지켜주려는 건가요? 사내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거요. 그대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좋소. 여인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햇빛은 따뜻했고 위협은 조금씩 멀어져 갔으며 두 사람의 거리만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내려앉자 사랑채 마당은 달빛으로 잔잔히 물들었습니다. 여인은 등불을 들고 마루 끝에 서 있었고 사내는 조용히 걸어와 그녀 옆에 멈춰 섰습니다. 달빛이 서로의 얼굴을 은은히 밝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드러날 듯했습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다도 더 밝군요. 사내가 속삭이듯 말하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마음까지 환해지는 것 같아요. 사내는 그 대답에 웃음을 머금으며 그녀와의 거리를 조금 좁혔습니다. 그 움직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신이 있었고 여인도 놀라기보다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으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오. 사내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손끝이 떨렸지만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대를 보면 마음이 어지럽고 또 따뜻해지고. 바람이 스치며 등불이 흔들리자 사내는 여인이 좋을까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여인은 순간 숨을 멈추었지만 곧 조심스레 손가락을 맞잡았습니다. 그 둘만의 작은 접촉이었지만 마치 오래 참고 있던 감정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듯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기대어 섰습니다. 손은 맞잡은 채 놓이지 않았고 사내의 손길은 허리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여인의 볼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과한 경계를 넘지 않은 서로를 깊게 받아들이는 온기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한껏 가까워졌다가도 사내는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여인은 당황해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사내는 일부러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사실은 그대에게 솔직히 털어놓아야 할 것이 있어. 여인은 놀라며 등불을 조금 높였습니다. 뭐죠? 또 장난치려는 건 아니죠? 사내는 손을 가슴에 얹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중에 진심이오. 더는 미룰 수 없소. 나는 그 말에 여인은 긴장했지만 사내의 입가에 살짝 번지는 웃음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니오. 여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럼 누구죠? 사내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는 이 나라의 임금이오. 여인은 한동안 멍하게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죠? 장난이었으면 좋겠소. 사내가 진지하게 대꾸하자 여인은 등불을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임금? 임금이요? 정말요?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래서 항상 말투를 조심했고 그대가 놀랄까 마음 졸였소. 여인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외쳤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지금까지 임금님을 사내는 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워할 필요는 없소. 그대는 그대로여서 좋았소. 여인은 사내의 눈빛이 달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가슴이 서서히 진정되었습니다. 하필 왜 제 집에 오신 거예요? 사내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 때문에요. 여인은 그 단순함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밤 공기 속에서 가볍게 퍼졌고
두 사람의 분위기는 긴장 대신 다시 밝고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졌습니다. 사내가 정체를 드러낸 다음 날, 사랑채 주변은 묘하게 분주했습니다. 여인은 아침을 준비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임금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자 뒤에서 사내가 슬쩍 나타나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증명해 보겠소. 여인은 놀라 뒤돌아보다 체념한 듯 웃었습니다. 증명은 무슨요. 그냥 말투가 너무 고와서 알아봤어요. 사내는 그 말에 오히려 당황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 말 기쁘면서도 조금 부끄럽소. 그때 사랑채 담장 너머에서 낮은 속삭임과 허둥대는 발자국이 들렸습니다. 여인은 또 놀라 등불을 움켜쥐었지만 사내는 태연히 창밖을 살폈습니다. 어제 도망가던 이들이군. 이번엔 2명이요. 여인은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도망만 치고 제대로 겁도 못 주고 참 서툴러요. 사내는 장난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툴지만 용감한 건 인정해줘야지 않겠소? 담장까지는 와주잔소. 여인은 어이없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장터에서 보았던 관리의 수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무언가를 뒤적이며 사랑채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순간 긴장했지만 사내는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또 집신 잃어버리러 왔소? 수하 둘이 동시에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자 사내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어제는 한 짝이었는데 오늘은 2짝 잃겠군요. 여인은 사내의 장난스러운 공격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하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뒤돌아서며 투덜거렸고 사내는 다가오는 위협조차 가볍고 유쾌하게 넘겼습니다. 여인은 그 모습을 보고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기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사내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만 무사하다면 뭐든 가볍게 넘길 수 있소. 여인의 볼이 붉어지자 사내는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부끄러워하는 표정은 여전히 귀엽소. 그날 위협은 있었지만 긴장 대신 웃음이 더 많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불안 대신 서로를 믿는 마음이 한층 더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사랑채의 등불이 하나둘 켜지자 여인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임금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 그러면서도 그녀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기둥에 기대 그녀를 바라보다가 능청스레 말했습니다. 그대가 믿어주지 않으면 임금 노릇은 반쪽이오. 여인은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웃음으로 맞받았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믿을지 말지 정해볼게요. 그때 사랑채 밖에서 서툰 발걸음 소리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여인은 익숙해진 듯 피식 웃었고 임금은 팔짱을 끼며 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3명이요. 여인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늘어났네요. 임금은 진지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가엔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인원은 늘었지만 용기는 여전히 부족하오. 잠시 뒤 담장 너머로 웅성거림이 들리고 어두운 그림자 셋이 살짝 나타났다가 허둥대며 다시 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한숨과 웃음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정말 왜 저러는 걸까요? 임금은 손을 뒤로 짚으며 태평하게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무례했던 죄를 들킬까 두려운 것이지요. 내일쯤이면 더 큰 소란을 벌일지도 모르오. 그러자 여인은 저도 모르게 심각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일이 번지는 건 임금은 바로 손을 들어 여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오. 그대 때문에 번지는 일이 아니오. 그들이 잘못한 것이오. 게다가 그러고는 갑자기 장난스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게다가 그대가 불안해하면 나는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지요. 여인은 순간 얼굴이 빨개져 눈을 피했습니다. 왜 자꾸 그런 말을... 임금은 웃으며 부엌 쪽으로 다가와 여인 옆에 섰습니다. 그대가 웃는 모습이 좋아서 그렇소. 여인은 국자를 번쩍 들며 장난스럽게 위협했습니다. 그러다 국자로 맞을 수도 있어요. 임금은 한 걸음 물러나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담장을 세게 치는 소리가 나자 여인은 흠칫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임금이 먼저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상대해보지. 잠시 뒤 담장 너머에서 바쁘게 도망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우스꽝스럽게 흔들렸습니다. 임금은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집신 잃어버린 사람 오늘도 한 명 추가요. 여인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지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랑채가 왜 이리 인기죠? 그 밤 위협은 분명 있었지만 무서움보다 웃음이 더 컸습니다. 사랑채에는 긴장과 설렘이 섞인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고 두 사람의 거리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마당만큼이나 넓게 열려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사랑채 주변은 어제보다 훨씬 조용해 보였습니다. 여인은 물을 길어오며 쌀쌀한 아침 공기에 어깨를 움츠렸지만 곧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담장 앞에 아무도 없더이다. 임금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장독대에 물을 붓고 나서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어제 너무 혼을 내신 거 아니에요? 임금은 고개를 저으며 능청스럽게 답했습니다. 혼을 내다니 그저 겁만 조금 주었을 뿐이요. 뛰는 속도는 칭찬할 만했소. 여인은 배시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둘은 나란히 마루에 앉아 아침 찻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임금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오늘은 궁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소. 여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가시는 거예요? 임금은 밝게 웃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운 아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지내온 평온을 더 어지럽히기 전에 돌아가야지요. 여인은 마음이 뭉클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여인의 손등에 손을 조심스레 올렸습니다. 하지만 떠난다는 말이 끝은 아니오.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여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궁에 돌아가면 그대에게 닥친 일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고 그대의 억울함은 모두 풀어드릴 것이오. 여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저 때문에 그런 일을? 임금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대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하지요. 여인의 볼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밝고 유쾌했습니다. 여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작정하셨군요. 임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대가 조금 곤란해도 괜찮소. 여인은 끝내 웃음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아침 두 사람의 마음에는 아쉬움과 기대가 절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떠남이지만 끝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자리했고 사랑채 앞에는 맑은 햇빛이 두 사람의 길을 부드럽게 비추며 새로운 전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궁에서는 떠들썩한 소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지방 관리들의 부정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관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벌벌 떨었고 장터에서 수하들을 부추기던 그 관리 역시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사랑채에서 소식을 전해 듣고 긴장했지만 곧 이어진 소식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억울한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살피셨다더라. 그 말만으로도 여인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사랑채 앞에 말발굽 소리가 분주하게 다가왔습니다. 여인이 문을 열자 임금이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요. 여인은 놀람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오셨군요.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난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대와의 약속을 어길 리가 없지요. 여인의 볼이 붉어졌고 여인의 반응에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임금은 사랑채 마당을 둘러보며 익숙한 듯 말했다. 여전히 따뜻하군요. 이 집은. 여인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무사하셨나요? 임금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무사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겠지요. 그러고는 조금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에 관한 일은 모두 해결되었소.
그 관리와 수하들은 처벌을 받았고 그대는 앞으로 더 이상 억울함에 시달릴 일이 없을 것이오. 정말, 여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고맙다는 말로 끝낼 생각이 아니오. 여인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임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 도망가려는 거요? 여인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놀라서. 임금은 그 모습이 귀여운 듯 한참을 웃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진지하지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다시 온 이유는 그대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요. 여인은 말문이 막혀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은 말을 이었습니다. 궁으로 오라는 뜻이 아니오. 그대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소. 그저 함께 걷고 싶다는 뜻이오. 여인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오래 망설였던 마음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옆에 서도 되는 건가요? 임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서 있소, 지금도. 그 말이 새벽 햇살처럼 따뜻하게 여인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사랑채 마당의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쳤고 두 사람은 천천히 나란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새로운 길이 두 사람 앞에 밝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의 햇살은 사랑채 마당에 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여인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쩐지 세상이 더 밝아 보이네요. 임금은 그녀보다 한 발 앞에서 기다렸다가 능청스레 대꾸했습니다. 그야 오늘부터 그대와 나 둘이 걷는 길이 시작되었으니 그렇지요. 여인은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작게 웃었습니다. 둘은 사랑채를 천천히 둘러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인은 장독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임금은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신도 여러 켤레 잃어버리고 말이오. 여인은 한참 동안 환히 웃어 보였습니다. 길을 나서기 전에 여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습니다. 사랑채는 여전히 평온했고 마당에 비친 햇빛은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여인은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떠나는 게 아쉽지만 이상하게 무섭진 않아요. 임금은 그녀 옆에 서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혼자가 아니니 그렇소. 함께 가면 길이 훨씬 덜 험하오. 둘은 마차 앞에 섰습니다. 마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여인은 긴장한 듯 손을 모았습니다. 임금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올라오시오. 오늘부터는 내가 그대 손을 잡고 가겠소. 여인은 조심스레 손을 얹었고 임금은 그녀를 부드럽게 이끌어 마차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떨림은 사라지고 설렘만 남았습니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사랑채는 천천히 뒤로 멀어졌습니다. 여인은 창을 통해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다가 임금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길 어디로 이어질까요? 임금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궁이든 마을이든, 내가 그대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우리 길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 너머의 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든 괜찮아요. 그저 임금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죠? 여인은 수줍어서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옆에 있으면요. 임금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대는 참 반칙이오. 여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봄볕이 퍼지는 길 위로 마차가 조용히 달려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아직 쓰이지 않은 미래가 두 사람 앞에 밝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랑채는 두 사람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햇빛은 장독대 위에 나른하게 내려앉았고 마당의 돌길은 바람에 흔들리는 그늘 아래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마치 그동안 두 사람이 웃고 떠들며 흘려둔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지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들렀습니다. 장터에서 수아들에게 쫓기느라 허둥대던 이들도 수군거리던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채 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희한하네. 예전보다 더 포근해진 것 같지 않소? 한 아주머니가 장독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참 기운이 좋아졌어. 주인이 좋은 마음으로 지냈던 집은 오래도록 따뜻하다더니.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채는 변함없이 햇빛을 품고 지난날의 웃음과 따뜻함을 조용히 간직한 채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가끔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그 집 말이오. 임금께서 들르셨던 곳이라더라. 정말이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더 기운이 좋아진 게지. 소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밝게, 더 따뜻하게 퍼져갔습니다. 겁 많던 여인이 용기를 내고 길 잃은 임금이 웃음을 되찾았던 그 사랑채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과 이야기거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새로운 집을 마련한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인은 차를 따라 임금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우리 이야기를 하나 봐요. 임금은 그 차를 들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좋소. 우리 이야기라면 어디에서든 따뜻하게 들릴 테니. 그 말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채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제는 새로운 길 위에서 견고한 사랑이 되어 있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난 듯 이어졌고 이어진 듯 끝나지 않은 채 조용히 그러나 환하게 미래로 계속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지낸 나른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걸 이 사랑채가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